여러분, 지금 당장 부엌이나 현관 한번 보세요. 집에 있는 이 물건 하나 때문에 올해 들어올 돈이 이미 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설마 이것쯤이야 하고 넘기셨다면 그 순간부터 재물운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4월 30일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댓글에 100억 받아갑니다. 지금 바로 적어보세요. 지금부터 대운이 가득하도록 기도 올려 드릴 테니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시기에 반드시 치워야 할 물건, 그리고 이미 빠진 돈복을 되살리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물건 두고 계시죠. 깨졌지만 쓸 수 있으니까, 고장 났지만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열심히 벌었는데 돈이 이상하게 모이지 않는다. 갑자기 나갈 돈이 계속 생긴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된다. 일이나 사업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이 안 좋았겠지. 하지만 풍수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집 안에 있는 물건이 재물의 흐름을 만든다. 특히 지금처럼 한 해의 기운이 자리 잡는 시기에는 사소한 물건 하나가 금전운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4월 30일까지 반드시 정리해야 할 재물운을 막는 물건들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집에 있는 것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돈이 모이는 집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미 오래 두고 계셨던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상 끝에서 약해진 재물운을 되살리는 복구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4월 안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진 컵 하나, 금 간 그릇 하나, 그냥 쓰고 계시죠. 아직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그런데 풍수에서는 이걸 다르게 봅니다. 그릇은 단순한 식기가 아닙니다. 재물을 담는 그릇,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밥그릇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밥그릇이 곧 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금이 가 있다면 어떨까요?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조금씩,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보이지 않게 계속 빠져나갑니다. 재물도 똑같습니다. 깨진 그릇을 쓰는 순간 내 돈이 조금씩 새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깨진 그릇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물을 모으고 싶은 집일수록 더 엄격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열심히 버는데 왜 항상 돈이 남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시작이
아주 사소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계속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들어오는 것보다 새는 것을 먼저 막으라고 합니다. 깨진 그릇 하나, 이거 그냥 두는 순간 재물의 통로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깨진 그릇은 재물이 새는 구조를 만든다. 작은 금 하나가 돈의 흐름을 흔든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계속 빠져나간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딱 여기까지만 알고 정작 더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십니다. 그릇 하나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두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올해 재물운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이때 단 하나라도 잘못된 물건이 있으면 그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새는 그릇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질까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재물도 똑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더 벌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새고 있는 걸 막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못 보시는 겁니다. 메모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재물운을 실제로 바꾸는 핵심 구간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재물의 흐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재물은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마치 물과 같습니다.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냄새가 나고 쓸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물이 계속 흐르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재물도 똑같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이 흐름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돈은 흐르게 해야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막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집안 곳곳에서 기운을 멈추게 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멈춰 있는 시계입니다. 여러분, 집에 멈춘 시계 하나쯤 있으시죠? 벽에 걸려 있는데 건전지가 다 된 시계, 서랍 속에 넣어둔 고장난 손목 시계, 언젠가 고치려고 그대로 두신 것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보는 도구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의 흐름, 시간의 흐름, 즉, 운의 흐름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잘 돌아가는 시계는 집안의 기운을 계속 순환시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멈춰 있는 시계는 어떨까요? 흐름이 멈춥니다. 기운이 정체됩니다. 시간이 멈춰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재물운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에 이런 정체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려던 돈의 흐름이 중간에서 멈춰버립니다.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올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막판에 안 됐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흐름이 끊긴 상태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더 주의해야 할 것은 멈춘 시계가 여러 개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도 문제지만 2개, 3개,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면 정체된 기운이 겹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흐름이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재물운이 붙잡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부자의 집에는 멈춘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항상 움직이고 항상 흐르게 유지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흐름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좋은 줄 알고 집에 두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 플라워입니다. 말린 꽃, 인테리어로 많이 쓰시죠. 예쁘니까, 분위기 있으니까. 그런데 풍수에서는 이걸 다르게 봅니다. 꽃은 원래 생명의 기운, 생기를 상징합니다. 살아있는 꽃은 집안에 활력을 주고 기운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말려있는 꽃은 어떨까요? 이미 생명이 끝난 상태입니다. 기운이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쁘게 보이더라도 풍수에서는 멈춘 기운, 죽은 기운으로 봅니다. 이게 집에 오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살아있는 기운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려는 기운이 힘을 쓰지 못하고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느려지고 들어오더라도 머무르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시들어서 죽은 화분, 이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죽은 식물 그대로 두고 계시진 않나요? 언젠가 다시 살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운이 끝난 것은 다시 살리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항상 말합니다. 죽은 것은 비우고 살아있는 것을 들여라. 작은 화분 하나라도 좋습니다. 싱싱한 초록 식물, 이거 하나만 두셔도 집 안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재물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물건 하나도 아무렇게나 두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흐름을 관리합니다.
이 차이가 결국 돈의 차이를 만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원리를 들으셨다면 이제는 바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집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깨진 그릇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부엌으로 가보세요. 컵, 접시, 밥그릇.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금이 가 있거나 이빨이 나간 그릇. 혹시 있으신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작은 금이라도 보이는 순간 정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물이 새는 구조가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깝다고 계속 두시면 안 됩니다. 그릇 하나 아끼다가 들어올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실 때도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지 마시고 그동안 잘 썼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기운을 깔끔하게 끊어주는 과정입니다. 둘째, 멈춰 있는 시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실 벽시계. 한번 보세요. 혹시 멈춰 있지는 않나요? 건전지가 다 된 상태로 그대로 걸려 있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서랍도 한번 열어보세요. 안 쓰는 손목시계, 고장 난 채로 쌓여 있지 않으신가요? 이건 두 가지로 나누셔야 합니다. 고칠 수 있는 것, 고칠 수 없는 것. 고칠 수 있는 것은 오늘 바로 건전지 교체하시거나 수리 맡기세요.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시면 그동안 계속 기운은 멈춰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은 미련 없이 정리하셔야 합니다. 집 안에 두는 순간 정체된 흐름이 계속 유지됩니다. 셋째, 드라이 플라워. 그리고 죽은 화분입니다. 지금 집에 말린 꽃, 장식으로 두고 계신가요? 예쁘다고 두셨을 겁니다. 분위기 때문에 두셨을 겁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걸 오래 두는 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기운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완전히 시들어버린 화분. 이건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이건 멈춘 기운이 아니라 가라앉은 기운입니다. 재물운까지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신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생기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초록 식물 하나 두시면 됩니다.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손바닥만 한 화분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넷째, 낡은 지갑입니다. 여러분, 서랍 속에 안 쓰는 지갑 몇 개 있으신가요? 하나, 두 개.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쓰던 지갑, 비싸게 샀던 지갑, 버리기 아까웠어서
그대로 두신 것들, 이거 전부 정리 대상입니다.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집입니다. 그런데 낡고 망가진 지갑이 여러 개 쌓여 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돈이 머무는 공간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물운이 집중되지 못합니다. 특히 지갑 안에 영수증, 카드, 동전 그대로 들어있는 경우 이건 더 좋지 않습니다. 재물의 흐름이 그 안에 묶여버립니다. 정리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 쓰는 지갑 전부 꺼내세요. 안에 있는 것 모두 비우세요. 그리고 사용할 지갑 하나만 남기시는 겁니다. 하나만 깔끔하게 관리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재물운이 실제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물건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현관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오실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곳, 바로 현관이죠. 풍수에서는 이곳을 재물운의 입구라고 봅니다. 돈이 들어오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현관 상태 어떠신가요? 신발이 쌓여 있지 않나요? 오래된 신발, 안 신는 신발, 찢어진 신발, 그대로 두고 계시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현관에 신발이 많다는 건 들어오는 기운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세 켤레 이상 쌓여 있다면 이미 흐름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 방법 알려드립니다. 현관에는 지금 신는 신발만 두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신발장 안으로 정리하시거나 과감하게 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신발은 앞코가 집 안쪽을 향하게 두세요. 왜냐하면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두지 마세요. 이건 작은 차이지만 흐름에는 큰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지갑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지갑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아무 데나 툭 던져 두시지 않나요? 가방 안, 소파 위, 식탁 이렇게 두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재물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곳은 집 안에서 조용하고 안정된 자리, 서랍 안쪽입니다. 특히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이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조용한 곳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향도 중요합니다. 지갑은 입구가 위로 향하게 단정하게 두셔야 합니다. 돈이 쏟아지는 방향이 아니라 모이는 방향으로 두는 겁니다. 절대 지갑을 바닥에 두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바닥은 기운이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재물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위치입니다. 세 번째, 빛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집이 어두우신 분들, 커튼을 항상 닫아두시는 분들,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빛은 재물운을 끌어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현관과 거실, 이 두 곳은 반드시 밝아야 합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재물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조건 커튼부터 열어주세요. 햇빛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네 번째, 물건을 치운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건만 치우고 끝내십니다. 그런데 이건 반만 한 겁니다. 물건이 있던 자리에는 묵은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닦아주셔야 합니다. 깨끗한 천으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굵은 소금 한 줌 정도 그 자리에 잠깐 두세요. 30분에서 1시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건 묵은 기운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환기하세요. 창문 열고 10분 이상 바람을 들이세요. 가능하면 3일 연속 하시면 좋습니다. 묵은 기운은 내보내고 새로운 기운은 들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집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 반드시 4월 30일 이전에 마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재물운이 자리 잡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흐름을 바꾸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나라도 바꾸시면 그게 시작입니다. 재물운은 작은 행동 하나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거 하나라도 어기면 지금까지 하신 것들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버리기로 한 물건 다시 꺼내지 마세요. 이거 정말 많습니다. 정리하다가 이거 아까운데 나중에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쓰레기 봉투에서 다시 꺼내시는 분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풍수에서는 한번 내보내기로 한 기운을 다시 들이는 것을 가장 좋지 않게 봅니다. 묵은 기운을 다시 붙잡는 행동입니다.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올 자리를 다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기로 결정한 순간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건 부자가 되는 습관과도 연결됩니다. 과감하게 비우는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돈 문제로 가족과 다투지 마세요. 이 시기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생활비, 교육비, 세금, 이런 문제로 서로 언성 높이시는 경우 많으시죠?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돈 좀 아껴 써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감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돈 이야기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 이걸 매우 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돈의 기운 자체가 부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다툼은 집안 전체의 재물운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봄에는 돈 이야기로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는 재물운이 자리 잡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꼭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다면 조금 미루세요. 5월 이후에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셋째, 집을 어둡게 두지 마세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낮인데도 커튼 닫아두고 지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풍수에서 빛은 재물운을 끌어오는 가장 기본적인 기운입니다. 빛이 들어와야 기운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집이 어두우면 기운이 머물지 못합니다. 특히 현관과 거실, 이 두 곳이 어두우면 재물운의 통로가 막힌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커튼부터 열어주세요. 햇빛을 들이세요. 이건 비용도 들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넷째, 돈을 쓸 때 불평하지 마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깝다. 돈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돈을 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돈의 흐름을 막습니다. 풍수에서는 돈을 쓸 때의 감정도 기운으로 봅니다. 불평하면서 쓰면 그 돈은 좋은 흐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쓰면 그 돈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해보세요. 이게 쌓이면 재물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다섯째, 돈 없다. 이 말 하지 마세요. 이건 습관입니다. 무심코 계속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정말 없는 흐름으로 굳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돈 들어오고 있다. 올해는 재물운이 좋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이게 쌓이면 생각이 바뀌고 흐름이 바뀝니다. 여기까지 하신 분들 이미 재물운이 좋아질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 약해진 재물운을 다시 살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깨진 그릇은 재물이 새는 구조를 만들고 멈춘 시계는 흐름을 막습니다. 말린 꽃과 죽은 식물은 기운을 가라앉히고 낡은 지갑은 재물운을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현관이 어지러우면 돈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5가지만 바꿔도 집안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생활의 지혜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이런 작은 것들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본부터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돈이 모이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건 크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지금 당장 바꾸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김에 집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바로 정리해 보세요. 미루지 마세요. 재물운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오래 두고 계셨던 분들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현관부터 시작해서 부엌, 거실, 방 순서로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닦고 환기하고 새로운 기운을 들여보세요. 이 과정만 하셔도 막혀 있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복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에 지금 100억 대운 받아갑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말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적는 순간 그 흐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